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조용히 집안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그 한마디가 내 기억을 포기하는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뇌세포를 갉아먹는 집 안물건 3가지. 오늘 당장 버리지 않으면 치매 위험을 키우는 생활 습관을 의사도 잘 말해주지 않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기억과 자식들의 미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건강한 노후의 약속, 좋아요는 치매 예방의 시작입니다. 지금 바로 함께 확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입니다. 식품회사에서 40년 가까이 일하고 은퇴했죠. 지금은 용인시 양지면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건강식품과 약선 요리를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서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도 졸업했어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치매 때문입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시댁 어머님께서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서 계시더니 무엇을 꺼내려고 했는지 잊으셨다고 하셨죠. 처음엔 그냥 깜빡하신 줄 알았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손주 이름을 헷갈려 하시더니 며칠 전에 드신 음식을 기억 못 하셨어요. 급기야 집 앞 슈퍼에 가셨다가 길을 잃으셨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병원 진단 결과는 초기 치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머님은 평생 건강하게 사셨거든요. 담배도 안 피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셨습니다. 운동도 꾸준히 하셨죠. 그런데 왜 치매가 오신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방건강학과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꺼내봤어요. 논문도 찾아봤습니다. 전문가들 강연 영상도 수십 개를 봤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치매는 유전이나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뇌를 서서히 파괴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품회사에서 40년간 일하면서 성분과 안전에 대해 공부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제 집은 치매를 부르는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우리 집 전체를 점검했습니다. 부엌부터 침실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리고 발견했죠. 제 손으로 매일 사용하던 물건들이 가족의 뇌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마 여러분 집에도 똑같은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요? 아닙니다. 그건 가장 위험한 거짓말이에요. 치매는 노인 한 사람만의 병이 아닙니다. 자식들이, 가족 전체가 무너지는 병이죠. 어머님을 보며 저는 매일 생각했습니다. 저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제 아이들도 저를 경찰서에서 찾으러 와야 할까?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고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끔찍했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사실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요. 특히 저처럼 50, 60 넘으신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집안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은 정말 안전합니까? 부엌 서랍 속에, 침실 장롱 안에, 욕실 선반 위에 놓인 그 물건들이 과연 안전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절대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찾아낸 뇌 파괴자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운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한 환경의 결과입니다. 어머님 치매 진단 후 제가 가장 먼저 공부한 게 뇌 건강이었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에서 배운 내용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그러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뇌는 밤마다 스스로 청소를 한다는 겁니다. 믿어지세요?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하더군요.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순환하면서 찌꺼기를 걸러내죠. 마치 집 안대 청소를 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잠을 잘 자야 하는 겁니다. 저도 식품회사 다닐 때 밤샘 작업을 자주 했어요. 다음 날 머리가 멍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뇌가 열심히 청소를 해도 독소가 계속 들어오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청소보다 쓰레기가 더 빨리 쌓이는 거예요.
결국 뇌는 독소 더미에 파묻히고 맙니다. 그럼 독소는 어디서 올까요? 저는 처음에 공기 오염이나 매연을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이 있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바로 우리 집안입니다. 매일 쓰는 냄비, 반찬통, 심지어 베개까지요. 이 물건들에서 나오는 화학물질과 중금속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음식을 통해, 공기를 통해, 피부를 통해서요. 문제는 이런 독소들이 뇌혈관 장벽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뇌혈관 장벽은 우리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이에요. 웬만한 물질은 통과 못합니다. 하지만 중금속이나 특정 화학물질은 이 장벽을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뇌세포를 직접 공격하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품회사에서 40년 일하면서 성분 분석을 수도 없이 했어요. 식품 첨가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가 매일 쓰는 생활용품은 점검 안 했던 거예요. 제 손으로 독을 뇌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은퇴하고 양지면으로 내려와서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을 때 저는 건강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유기농 채소를 직접 키우고 농약 없는 음식을 먹으니까요. 공기도 좋고 물도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채소를 먹어도 그걸 담는 그릇이 문제였어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마셔도 그걸 끓이는 냄비가 독을 뿜어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부엌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오래된 알루미늄 냄비가 보였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거예요. 벌써 30년도 더 됐죠. 코팅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까워서 계속 썼어요. 플라스틱 반찬통도 수북했습니다. 언제 산 건지도 모를 노란 반찬통들이 찬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어떤 건 뚜껑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건 얼룩이 져서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졌죠.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보약을 먹기 전에 이 물건들부터 버려야 한다는 걸요.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것보다 환경을 정리하는 게 먼저라는 사실을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다들 놀라더군요. 그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정말 냄비나 반찬통 때문에 치매가 올 수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논문을 읽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으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쓰는 물건들이 뇌를 조금씩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저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에 있는 위험한 물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냈어요. 그리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어떤 게 가장 위험한지, 어떤 걸 먼저 버려야 하는지 정리했죠. 오늘부터 그 목록을 공개하겠습니다. 3위부터 1위까지요. 여러분이 듣고 나서 바로 집에 가서 확인하실 수 있게요. 그리고 오늘 당장 버릴 수 있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 가족의 뇌를 지키는 일입니다. 3위는 알루미늄 냄비입니다. 아마 여러분 집에도 하나쯤은 있을 거예요. 가볍고 열전도가 좋아서 많이들 쓰시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알루미늄 냄비가 있었어요. 60cm쯤 되는 큰 냄비였습니다. 명절 때 떡국 끓이려고 꺼냈죠. 김장할 때도 썼어요. 30년 넘게 우리 집 부엌을 지킨 냄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세히 보니 이상했어요. 냄비 안쪽이 울퉁불퉁했습니다. 코팅이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어요. 바닥은 얼룩덜룩했고요. 국자로 저을 때마다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별 생각 없이 계속 썼어요. 설거지할 때 수세미로 박박 문질렀습니다. 찌든 때를 벗겨내려고 철수세미도 썼죠. 그러면서도 몰랐어요. 제가 그 냄비에서 알루미늄 가루를 긁어내고 있다는 걸요. 알루미늄은 중금속입니다. 식품회사에서 일할 때 배웠어요. 알루미늄이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에 악영향을 준다고요. 그런데 집에서는 그냥 무심코 썼던 겁니다. 코팅이 멀쩡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코팅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직접 음식에 닿아요. 특히 산성 음식을 끓이면 더 심각합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토마토 소스 같은 거요. 산이 알루미늄을 녹입니다. 그렇게 녹아나온 알루미늄은 음식과 함께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요. 소화기관을 거쳐 혈액으로 흡수되죠. 그리고 뇌로 향합니다. 문제는 뇌혈관 장벽을 통과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물질은 뇌혈관 장벽에 막혀요.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알루미늄은 크기가 작아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뇌세포 안으로 침투해요. 거기서 신경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신경전달물질 분비를 방해해요.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겁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이 특히 취약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냄비를 내려다봤습니다. 30년간 우리 가족 밥상을 책임졌던 냄비였어요. 설날 떡국도 추석 송편도 다 이 냄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독을 뿜어내고 있었다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먹은 음식에 알루미늄이 섞여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매일 먹었고요. 몇십 년 동안 조금씩 축적됐겠죠.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평생 쓰신 냄비도 알루미늄이었어요. 저한테 물려주시기 전에 본인이 수십 년 쓰셨던 겁니다. 어쩌면 어머님 치매도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어요. 알루미늄 냄비 쓰냐고요. 열에 9은 쓴다고 했습니다. 코팅 벗겨진 거 그냥 쓴다고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아니 냄비가 무슨 문제예요. 우리 엄마 때부터 쓴 건데요. 바로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어머니 때부터 써왔기 때문에 의심 없이 계속 쓰는 거예요. 할머니도 썼고 어머니도 썼고 우리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알루미늄은 조금씩 쌓이고 있었어요. 냄비 하나가 뭐 그리 대수냐고요? 천만에요. 이게 바로 치매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중금속이 섞여 나오는데 어떻게 뇌가 건강하겠어요? 저는 그날 바로 결정했습니다. 30년 쓴 냄비였지만 버리기로요. 아깝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왜 진작 못 버렸나 싶었습니다. 스테인리스 냄비를 새로 샀습니다. 가격은 좀 비쌌지만 안전했어요. 중금속 걱정 없이 요리할 수 있었습니다. 국 끓일 때마다 마음이 편했죠. 여러분도 확인해 보세요. 부엌 선반에 있는 알루미늄 냄비요. 안쪽 코팅이 벗겨져 있지 않나요? 바닥이 긁혀 있지 않나요? 그럼 바로 버리세요. 아까운 게 아니라 위험한 겁니다. 알루미늄과 알츠하이머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연구됐습니다. 원광디지털대학에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놀랍더군요. 벌써 수십 년 전부터 과학자들이 경고했던 겁니다.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를 부검하면 알루미늄 농도가 높게 나옵니다. 물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완벽히 증명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관관계는 명확합니다. 알루미늄이 많이 축적된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높았어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우리 집 냄비에서 매일 알루미늄이 녹아나왔다면요? 수십 년간 조금씩 쌓였다면요? 그게 지금 제 뇌에 박혀 있다면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식품회사 연구소에서 일할 때 일이에요. 한 번은 통조림 캔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된 캔 안쪽에서 알루미늄이 검출됐어요. 그때 선배가 말했습니다. 알루미늄은 참 무서운 물질이야. 조금씩 녹아나오거든.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들어가 있어.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눈에 안 보인다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냄비에서 알루미늄이 녹아나와도 우리는 모릅니다. 색깔이 변하는 것도 아니고 맛이 이상해지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냥 평범한 국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중금속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매일 한 숟가락씩 떠먹는 겁니다. 아무 의심 없이요. 찌그러진 냄비는 더 위험합니다. 냄비가 찌그러지면 코팅에 금이 가요. 육안으로는 안 보이는 작은 금들이요. 거기서 알루미늄이 노출됩니다. 그리고 음식에 스며들죠. 바닥이 긁힌 냄비도 마찬가지예요. 수세미로 박박 문지르면 코팅이 조금씩 벗겨집니다. 처음엔 티가 안 나요. 하지만 몇 년 쓰다 보면 확연히 보이죠. 그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저희 냄비가 그랬어요. 바닥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코팅이 다 벗겨진 거죠. 알루미늄 본체가 드러난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저는 계속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깝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멀쩡히 쓸 수 있는데 버리는 게 아깝다고 생각했죠. 물 새는 것도 아니고 구멍 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독을 뿜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요리 도구가 아니라 뇌 독소 생성기였습니다.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이 냄비 버려야겠어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아직 쓸만한데? 쓸만하지 않다고 했죠. 알루미늄이 나온다고요. 뇌에 안 좋다고요. 치매 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믿지 않더군요. 냄비가 무슨 치매를 일으켜. 그건 좀 과장 아니야? 과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논문도 보여줬습니다. 알루미늄과 알츠하이머의 상관관계를 설명한 자료요. 남편도 읽고 나서는 얼굴이 굳더군요. 그날 저녁 우리는 냄비를 버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냄비였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요리할 수 있겠다 싶었죠. 새 스테인리스 냄비로 국을 끓였습니다. 맛은 똑같았어요. 아니, 오히려 더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한 금속 맛이 안 났거든요. 그동안 느꼈던 그 미묘한 맛이 알루미늄이었구나 싶었어요. 여러분 집 냄비는 안전하신가요? 코팅이 벗겨져 있진 않나요? 바닥이 긁혀 있진 않나요? 찌그러져 있진 않나요?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바로 버리세요. 그 냄비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매일 알루미늄을 뿜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뇌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냄비 하나 바꾸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 작은 결정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저는 냄비를 바꾸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우리 가족 밥상에서 중금속 걱정은 덜었으니까요. 2위는 베개입니다. 여러분, 베개를 언제 바꾸셨나요? 작년이요? 재작년이요? 아니면 결혼할 때 산 거 그대로 쓰고 계신가요? 저는 10년을 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12년이었어요. 결혼 20주년 때 남편이 선물로 사준 메모리폼 베개였습니다. 비싼 거였죠. 백화점에서 15만 원 주고 샀어요. 처음엔 정말 좋았습니다. 목을 감싸주는 느낌이 편했어요. 잠도 잘 왔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니 달라졌어요. 베개가 점점 푹신함을 잃었습니다. 눌러도 다시 안 올라오더군요. 색깔도 누렇게 변했어요. 베갯니들 벗겨보니 얼룩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썼어요. 비싼 거였으니까요. 아직 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갯잎만 자주 빨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죠. 큰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프로그램을 봤어요. 침구류 위생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나와서 설명하더군요. 베개는 2년마다 교체해야 한다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년이요? 그럼 제 베개는 6배나 넘게 쓴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2년 이상 된 베개의 무게 중 10%는 진드기 사체와 배설물이라는 겁니다. 10%요. 믿어지세요? 킬로그램짜리 베개면 100g이 진드기 찌꺼기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베개를 들어봤습니다. 확실히 무거워진 것 같았어요. 처음 샀을 때보다 묵직했습니다. 진드기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곰팡이도 자란대요. 베개 속은 따뜻하고 습해요. 우리가 자는 동안 땀과 침이 스며들거든요. 곰팡이가 자라기 딱 좋은 환경이죠. 곰팡이는 독소를 만듭니다. 마이코톡신이라는 독소예요. 이게 호흡기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폐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12년 동안 저는 진드기와 곰팡이 더미에 머리를 대고 잤던 겁니다. 하루 8시간씩요. 인생의 3분의 1을요. 코로 숨 쉴 때마다 독소를 마셨을 거예요. 진드기 배설물, 곰팡이 포자, 죽은 피부세포, 세균 덩어리요. 그게 다 호흡기를 타고 제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뇌로도 갔겠죠. 코와 뇌는 생각보다 가깝거든요. 후각신경을 통해 직접 연결돼 있어요. 코로 들어온 독소가 뇌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뇌에 만성 염증이 생기면 뇌세포가 손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약해져요. 그게 바로 치매의 시작이죠. 다음 날 저는 바로 베개를 버렸습니다. 15만 원짜리 베개였지만 주저없이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정말 끈적했습니다. 냄새도 났고요. 12년 동안 이런 걸 베고 잤다니요. 새 베개를 샀습니다. 이번엔 통풍이 잘 되는 거로요. 그리고 다짐했어요. 2년마다 꼭 바꾸자고요. 친구들한테도 말했습니다. 베개 언제 바꿨냐고 물었어요.
대부분 5년, 7년씩 쓴다고 하더군요. 어떤 친구는 15년 된 베개를 쓰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한테 당장 버리라고 했죠. 그게 얼마나 더러운지 설명했습니다. 진드기 얘기, 곰팡이 얘기 다 해줬어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베갯잎은 빨잖아요. 베갯잎을 빨아봤자 소용없다고 했어요. 진드기와 곰팡이는 베개 속 깊숙이 박혀 있거든요. 세탁으로는 안 없어집니다. 하루 8시간, 우리는 베개에 의지합니다. 그 시간 동안 뇌는 회복하고 청소해야 해요. 독소를 걸러내고 기억을 정리하죠. 그런데 오히려 독소를 들이마시고 있었던 겁니다. 자는 동안 뇌를 치유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뇌를 파괴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요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충분히 잤는데도 머리가 무겁고 멍했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0 넘으면 다 이런가 보다 했죠. 친구들도 비슷하게 말했거든요. 나이 들면 수면의 질이 떨어진다고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베개를 바꾸고 나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았어요. 몸도 가벼웠고요. 뭔가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동안 수면의 질이 나빴던 게 베개 때문이었구나. 오래된 베개가 제 잠을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진드기와 곰팡이 때문이었습니다. 자는 동안 코로 숨을 쉬잖아요. 그때마다 진드기 배설물과 곰팡이 포자를 들이마셨던 겁니다. 몸은 그걸 이물질로 인식해요. 면역체계가 작동하죠. 코점막이 붓고 기관지에 염증이 생겨요. 그러면 호흡이 불편해집니다. 자는 동안 몸이 계속 긴장 상태인 거예요. 깊은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깊은 잠, 렘 수면 단계에서 뇌는 청소를 해요.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씻어내죠. 기억도 정리하고요. 하지만 염증 때문에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독소는 그대로 남고 기억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무거운 거죠. 전날 일이 잘 기억 안 나고요.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런 증상을 몇 년간 겪었어요.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았습니다. 친구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날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걱정했어요. 혹시 나도 치매 오는 거 아닌가? 어머님처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볼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베개를 바꾸고 나서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기억력이 확실히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전날 일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사람 이름도 잘 기억났고요. 수면의 질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특히 50, 60 넘어서는 더 그래요. 젊을 때는 좀 못 자도 괜찮아요. 회복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이 들면 수면이 곧 뇌 건강이에요. 잘 자야 뇌가 건강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베개는 숙면을 방해해요. 진드기, 곰팡이, 세균이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뇌가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매일 밤 조금씩 손상이 쌓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아요. 하지만 몇 년, 10년 계속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 기억력이 뚝 떨어집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치매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베개를 바꾸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어머님께서도 베개를 자주 바꾸셨다면 어땠을까? 깨끗한 베개로 숙면하셨다면 치매를 피할 수 있었을까? 알 수 없는 일이지만요. 적어도 위험 요인 하나는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베개를 확인해 보세요. 몇 년 됐는지, 누렇게 변하진 않았는지, 냄새는 안 나는지요. 2년 넘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꾸세요. 베개 하나 바꾸는 게 뭐가 그리 어렵겠어요. 하지만 그 작은 실천이 여러분 뇌를 지킵니다. 10년 후, 20년 후 기억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밤마다 뇌를 회복시켜야 할 시간이에요. 독을 들이마시면 안 됩니다. 1위는 플라스틱 반찬통입니다. 여러분 집 찬장 열어보세요. 플라스틱 통이 몇 개나 있나요? 10개요? 20개요? 아마 셀 수도 없을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찬장을 열면 플라스틱 반찬통이 쏟아져 나왔어요. 크고 작은 것들이 수북했습니다. 언제 산 건지도 모를 노란 통들이요. 어떤 건 20년도 더 됐어요. 아이들 도시락 쌀 때 쓰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다 커서 집을 떠났는데도 그 통은 남아 있었죠. 버릴 수가 없었어요. 아직 쓸만했거든요. 뚜껑도 잘 닫히고 구멍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누렇게 변하긴 했지만 기능엔 문제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썼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나면 화학물질을 내뿜어요. 특히 오래된 플라스틱일수록 더 심합니다. BPA, 프탈레이트 같은 환경호르몬이 나오죠. 환경호르몬은 무서운 물질이에요. 우리 몸속 호르몬처럼 작동합니다. 내분비계를 교란시키죠. 신경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줘요. 뇌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눈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통을 봐도 멀쩡해 보여요.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그대로고요. 하지만 분자 단위에선 화학물질이 계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담으면 심각해요. 열을 받으면 플라스틱 분자가 흔들려요. 그러면서 화학물질이 더 많이 나옵니다. 뜨끈한 국, 갓 지은 밥, 막 끓인 찌개요. 저는 늘 그렇게 담았어요. 저녁 먹고 남은 국을 플라스틱 통에 담았습니다. 김치찌개도 된장찌개도요. 식기 전에 바로 담았죠. 빨리 식혀서 냉장고에 넣으려고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이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플라스틱과 만나면 환경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녹아나와요. 그게 음식에 스며듭니다. 우리가 그걸 먹는 거죠. 전자레인지는 더 위험해요. 플라스틱 통째로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편하잖아요. 그릇에 옮겨 담기 귀찮아서 그냥 통째로 데웠습니다.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전자레인지의 열은 훨씬 강합니다. 플라스틱이 거의 녹을 정도로 뜨거워져요. 그러면 환경호르몬이 대량으로 나옵니다. BPA라는 물질이 있어요. 비스페놀 A라고 합니다. 이게 뇌에 직접 영향을 줘요. 신경세포의 연결을 방해한다고 하더군요.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프탈레이트도 문제예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물질입니다. 오래된 플라스틱일수록 많이 들어있어요. 이것도 신경계를 공격합니다. 저는 논문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10년, 20년 동안 저는 매일 환경호르몬을 먹었던 겁니다. 가족들도 다 먹었고요. 플라스틱 통에 담긴 음식을 데워서요. 내 손으로 뇌를 파괴한 거예요. 그날 저는 바로 행동했습니다. 찬장에 있는 플라스틱 통을 전부 꺼냈어요. 50개가 넘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5년 이상 된 건 무조건 버렸습니다. 색이 변한 것도 버렸어요. 뚜껑이 휜 것도요. 얼룩진 것도요. 반 이상이 쓰레기통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놀라더군요. 여보, 이거 다 쓸만한 건데 왜 버려? 쓸만하지 않다고 했어요. 이게 우리 뇌를 망가뜨린다고요. 환경호르몬 나온다고 설명했습니다. 남편도 자료를 보고 나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 샀습니다. 유리 용기로요. 좀 비쌌지만 안전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괜찮고 환경호르몬 걱정도 없었죠. 지금은 모든 반찬을 유리 용기에 담습니다. 무겁긴 하지만 마음이 편해요. 적어도 화학물질 걱정은 안 하니까요. 친구들한테도 권했어요. 플라스틱 통 버리고 유리로 바꾸라고요. 특히 오래된 건 절대 쓰지 말라고요.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10년 쓴 플라스틱이 뭐가 문제예요? 우리 엄마는 30년 쓴 것도 있는데요. 바로 그게 문제라고 했어요. 30년 된 플라스틱이면 환경호르몬 덩어리예요. 그걸로 음식을 담으면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집안 거의 모든 집에 있는 물건입니다. 플라스틱 반찬통요. 너무 흔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못해요. 하지만 이게 바로 최대 위험 요소입니다. 오늘 당장 확인하세요. 여러분 찬장 속 플라스틱 통이 몇 년 됐는지요.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집 앞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알루미늄 냄비, 오래된 베개, 플라스틱 반찬통까지요. 다 버렸습니다. 처음엔 아깝더군요. 수십 년 쓴 물건들이었으니까요. 추억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못 버렸나 싶어요. 버리고 나니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집도 깔끔해졌고 건강 걱정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제 뇌를 지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보약보다 중요한 게 환경 정리예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독소가 계속 들어오면 소용없습니다.
집 앞 물건들이 독을 뿜어내는데 무슨 소용이겠어요. 먼저 독소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냄비를 바꾸고 베개를 바꾸고 플라스틱을 버려야 해요.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요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합니다. 머리가 맑아요. 기억력도 좋아졌고요. 텃밭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물론 나이는 못 속입니다. 65이면 65이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요. 관절도 삐걱거리고요. 하지만 뇌만큼은 지킬 수 있습니다. 치매는 선택입니다. 유전이나 운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독소를 차단하면 뇌를 지킬 수 있어요. 시댁 어머님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손주들 얼굴도 잘 못 알아보십니다. 가슴이 아파요. 만약 진작 알았더라면요. 어머님 집 물건들을 정리해드렸더라면요. 알루미늄 냄비를 바꿔드리고 베개도 새 걸로 드리고 플라스틱도 다 버렸더라면요. 어쩌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확신할 순 없어요. 치매는 복합적인 원인으로 오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위험 요인은 줄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저는 제 차례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손주 이름을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받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집을 정리합니다. 의심스러운 물건들은 과감히 버려요.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 뇌가 더 소중하니까요. 냄비 바꾸는데 10만 원이요. 베개 바꾸는데 5만 원이요. 유리 용기 사는데 20만 원이요. 합쳐봤자 35만 원입니다. 35만 원으로 뇌를 지킬 수 있어요. 10년 후, 20년 후 치매 치료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양원 비용은 또 얼마예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나갑니다. 지금 투자하는 게 훨씬 싸요. 건강할 때 준비해야 합니다.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는 늦어요. 뇌세포는 한 번 죽으면 재생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바로 확인하세요. 부엌 서랍부터 열어보세요. 알루미늄 냄비 있나요? 코팅 벗겨진 거 있나요? 그럼 버리세요. 침실로 가세요. 베개가 몇 년 됐나요? 2년 넘었나요? 바꾸세요. 찬장을 여세요. 플라스틱 반찬통 세어보세요. 5년 이상 된 거 있나요? 전부 버리세요.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물건은 다시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뇌세포는 다시 못 살립니다. 기억은 돌아오지 않아요. 품위 있는 노후는 버리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해요. 그게 오히려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요즘 텃밭에서 일하면서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그 다음 해에도 이 밭을 일구고 싶다고요. 손주들이 놀러 오면 여기서 딴 토마토를 줄 거예요. 상추도 따주고요. 그러려면 뇌가 건강해야 합니다. 기억력을 지켜야 해요. 그래야 손주 이름도 부르고 어떤 채소를 심었는지도 알죠. 집안을 정리하는 건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 귀찮음이 우리 미래를 지킵니다. 오늘 정리한 사람이 내일의 기억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냄비 하나, 베개 하나, 플라스틱 통 하나부터요. 하나씩 바꾸다 보면 집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은 고마워할 거예요. 오늘의 자신에게요. 뇌를 지켜준 것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